참치, 불굴사 생선의 대표주자이자 담백함부터 기름짐까지 부위에 따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가격 이상을 지불해야 이런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보니 맛난 참치를 좋은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식당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작은 공간에서 혼자 일하시며 가성비에 진심인 참치 코스를 선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인당 29,000원에 말이죠. 솔직히 참치라는 식재료가 가격의 범주가 워낙 넓다 보니 얼마나 잘 나올까 했거든요. 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가격에 이렇게 주는 곳, 그것도 서울에 남아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가성비로 똘똘 뭉친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참치나라입니다. 참치나라는 참치 전문점으로 특히 양질의 황새치 뱃살을 메인으로 내어준다 하는데요. 과연 29,000원에 어떻게 나올지 얼른 들어가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테이블 없이 카운터석과 벽에 붙은 테이블만 있었고요. 실내가 넓은 편은 아니라 1인이나 2인 손님이 오기 좋은 아담한 구조였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이곳의 단일 메뉴인 29,000원 참치 오마카세 2인을 주문했어요. 참고로 여긴 술과 물 모두 셀프라서 저는 맥주를 꺼내왔고 맨 처음 안주로 나오는 이것과 한잔 했는데 와, 이거 맛있더라고요. 제가 과자를 안 좋아해서 1년에 한 봉지도 채 안 먹는데 이건 라면땅 같은 맛이면서도 뭔가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뭔지 여쭤봤는데 기성품이 아니고 직접 만든 라면땅 비스무리한 거였죠. 아무튼 기름지지 않은데 바짝 튀긴에 올라오는 담담한 고소함이 아주 술안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우동이 나왔거든요. 이 육수는 기성품이 아니고 직접 만든 거라 하셨는데 안에 꽃게집게가 들어있음에도 일단 게이 맛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마가 지닌 해조류 내음이 간간한 우동 육수에서 느껴져 안에 들어간 다시마의 맛만큼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우동이었죠. 그리고 다음으론 참치회가 나오려는지 회 도마가 세팅되고 있었고요. 잠시 후 이곳의 메인인 참치 한 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게 끝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참치를 조금씩 더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첫 시에는 참다랑어에 3, 4번 뱃살이 나왔고 여기에 황새치 뱃살도 담겨 제공되었습니다. 참고로 참치 뱃살에 붙은 번호는 머리 쪽에 가까운 게 1번, 그리고 꼬리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거든요. 머리 쪽에 가까운 부위는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쪽이라 기름층이 더욱 발달되어 있어 보다 풍성한 고소함을 전하고 값 또한 더 비싸게 유통됩니다. 반면 3, 4번은 기름층이 덜하지만 이 또한 뱃살이기에 결코 싼 식재료는 아니죠. 이 참다랑어 뱃살 중 3번 뱃살로 추정되는 건 보시는 것처럼 눈꽃처럼 박힌 지방이 참치가 지닌 담백함과 감칠맛을 품은 채 입에서 녹듯 사라졌고요. 4번 뱃살은 기름짐은 덜했지만 오히려 적당한 고소함을 지녀 맛의 밸런스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메인인 황새치 뱃살, 이 황새치 뱃살은 식당 벽면에 스펙이 적혀있을 정도로 좋은 걸 쓴다는 걸 강조하셨는데요. 이걸 입에 넣어보니 왜 이걸 메인이라 하는지, 왜 좋은 걸 쓴다고 강조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먹던 황새치 뱃살보다 지방이 더 촘촘히 박혀있는 느낌이었고요. 살 자체의 맛도 싱겁지 않고 그 특유의 단맛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참치는 약간 해동된 냉동 참치를 얇게 썰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얼어있는 회는 아주 기름진 횟감에 느끼함을 덜어주고 이런 지방은 마치 버터처럼 상온에서 녹듯 입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내려 오히려 살짝 얼어있기에 맛있었습니다. 이는 참다랑어에도 해당하는 얘기였지만 깍둑썰기한 참다랑어 뱃살의 경우 지방의 정도가 앞서 먹은 황새치 뱃살에 비해 그 정도가 강하진 않았고요. 완전 해동된 것에 비해 묵직하게 씹히는 식감이 추가적인 특징이라 보았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은 고소함으로 구성된 이 한 판, 주로 간장과 와사비를 더해 먹었지만 아래에 깔린 다시마를 회에 감싸서 먹는 것도 추천하셔서 한번 먹어보니까 이건 이거대로 괜찮았어요. 일단 해조류 특유의 바다내음이 없었고 다시마는 두께가 있다 보니 마치 단단한 젤리처럼 묵직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었는데 이게 황새치를 포함한 참다랑어에 있어서도 이질감 없는 식감의 매력을 더해주었습니다. 무언가를 곁들일 때 향이라는 게 있으면 호불호의 영역으로 가기 마련인데 이 다시마는 해조류의 바다내음 없이 오직 식감만을 더해줘서 개인적으로 흡족스러운 조합이었죠. 그리고 한쪽에 조그맣게 썰어준 부위도 있었는데 이건 황새치 오돌뼈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식감은 오독오독하지만 우리가 아는 돼지고기 오돌뼈의 느낌보단 큰 생선의 배꼽살에 가까운 식감이었죠. 그리고 기름짐도 꽤 있는 부위라서 고소함과 식감이 주요 매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를 야무지게 먹다 보니 다음 요리로 양념 코다리가 제공되었는데요. 양념 코다리는 간이 그렇게 세지 않으며 한국식 양념장이 코다리 표면에 맛깔스럽게 묻어 있었고 살코기는 반건조 생선처럼 꾸덕하며 탄력 있는 게 씹는 맛 또한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눈다랑어 뱃살을 내어주셨는데 눈다랑어 뱃살은 뱃살임에도 지방이 적어서 고소함보단 담백함과 배꼽살의 꼬득꼬득한 식감을 즐기곤 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이 다시마를 곁들여 먹음으로써 조금은 색다르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회를 먹다 보면 뭔가 맛난 냄새가 풍겨오는데 그 범인은 바로 요놈 붕장어 구이입니다. 보통 저렴한 식당에선 기성품 붕장어를 선보이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장님께선 손으로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시장에서 원물을 사와 손질후 소스도 직접 배합하여 만든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민물장어와 달리 대체로 담백한 붕장어는 포근하고 부드럽게 살코기의 식감을 전했고 소스는 기존의 데리야끼 소스 맛보다 조금 더 맛이 깊었죠. 무엇보다 뜨끈하게 방금 조리되어 나온 붕장어 구이는 크게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는 한 맛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이 역시 술안주로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회를 썰어주셨는데 그건 참다랑어 속살로. 이것도 완전 해동이 아니라서 우리가 알던 속살 식감과는 달랐어요. 조금 더 찰지고 쫄깃하다고 해야 할까요? 살짝 얼어있는데 이를 깍둑 썰게 하다보니 묘한 식감을 전해주었죠. 맛은 기존 참다랑어 속살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차가운 참치에 대해 거부감만 없다면 무난하게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론 또 요리가 나왔는데 그건 새우갈릭 버터구이로 사이즈 좋은 칵테일 새우에 버터, 다진 마늘을 더해 구운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익힌 칵테일 새우가 지닌 탱글한 식감이 좋았고 버터향과 마늘향이 직관적으로 느껴지기보단 은은하게 나는 게 다른 새우 갈릭버터 구이와는 다른 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새우구이를 먹은 다음엔 또 회를 썰어주시는데 이번엔 눈다랑어 가마살 부분을 썰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눈다랑어라서 참다랑어만큼의 고소함은 없지만 치밀한 살의 밀도가 주는 식감과 담백함, 그 속에 있는 감칠맛이 좋았던 부위였습니다. 이 역시 다시마와의 조화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번엔 회도마에 무언가 내어주셨는데 그건 과메기였습니다. 과메기는 원물의 퀄리티와 만드는 이에 따라 맛이 달라서 먹기 전 맛있는 과메기일까 걱정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준 과메기는 적당히 건조되어 질기지 않고 수분감과 지방의 고소함도 야들야들한 살코기에 담겨있어 과메기 초보자가 먹어도 맛있게 먹을 그런 맛이었습니다. 심지어 비린내도 거의 안 났고요. 그렇게 과메기까지 야무지게 먹다 보니 인당 29,000원이면 이제 슬슬 끝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던 차에 또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생물 낙지볶음과 소면입니다. 일단 저는 이 낙지볶음이 당연히 냉동 낙지를 해동한 거라 생각하고 먹었는데 입에 넣고 보니 낙지볶음을 제대로 하는 곳에서 먹던 탱글하고 쫄깃한 낙지 식감이 느껴져서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이 가격대에 귀성품이 아닌 생물을 써서 요리까지 해서 주는 게 요즘 물가에선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싸더라도 최고의 음식을 줘야 한다고 얘기하셔서 요리사로서의 그 신념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낙지볶음은 짜다 맵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아는 맛있는 낙지볶음 맛이고 면도 떡지지 않고 잘 익은 상태라 가격 대비 높은 퀄리티의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엔 삶은 골뱅이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골뱅이와는 다른 종으로 살의 단맛이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밍밍한 수준은 또 아니고 무엇보다 쫄깃해서 그 식감으로 즐기는 안주였습니다. 이제 슬슬 음식이 다 나왔겠지 하는데 이번엔 황새치의 한 부위를 내어주시더라고요. 이건 황새치 뱃살에 포함된 살코기 부위로 힘줄 없이 지방을 품고 있어 부드럽게 이 고소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나오는데 사장님이 말하시길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셨고 그 음식의 정체는 꽃게입니다. 꽃게는 쪄주셨고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주셨는데요. 제가 촬영할 때마다 항상 다른 손님들하고 똑같이 달라고 강조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더 챙겨주지 않고 내어주셨지만 이날 꽃게 한 마리가 조금 큰 게 있어서 이 시간대 유일한 손님이었던 저희에게 조금 더 큰 꽃게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 꽃게의 맛은 살의 단맛을 지닌 찐 꽃게 맛으로 게살도 나름 알차게 있었지만 제가 먹은 이 게채는 살이 조금 무른 편이라서 살결을 느낄 순 없었지만 게의 내장과 살의 단맛은 온전히 남아있어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치나라에서의 29,000원 코스가 끝났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일단 서울에서 이만한 정성과 구성의 음식을 이 가격에 먹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이 가격에 팔려면 팔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할 것도 많고 물가 상승도 있다 보니 이런 식당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이곳의 후기를 보니까 날마다 음식이 주는 편차가 있다 해서 왜 그런지 알아봤거든요. 일단 이곳이 시장의 생물 재료를 고집하여 요리로 내어주다 보니 항상 구성이 일정하지 않아 제공되는 요리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 만족도가 달라져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싶었고요. 그리고 이곳은 술을 정말 야무지게 먹는 분들, 예를 들어 인당 2병씩 드시는 그런 분들에겐 서비스를 더 챙겨주시곤 해서 그런 후기가 있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호불호 포인트가 있다면 완전 해동된 참치가 아닌 살짝 얼어있는 걸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무튼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리와 식재료에 자부심도 크고 늘 더 좋은 음식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곳. 올겨울 따스한 손님들과 함께 이곳이 복작복작 정겨운 연말 모임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곳의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음식에선 찾아보지 못했고요. 대신 주차장의 가격이 사악하다는 게 제가 생각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1시간은 무료인데 그 이유는 1시간당 7,000원씩이나 받기에 자차를 이용해서 간다면 상가 주차장보단 근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도 야무진 식당에서 알차게 먹었고요. 다음에도 만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